양소유는 꿈속에서 팔선녀를 만났습니다. 서울 한복판 운제그룹에서 그 꿈이 다시 시작됩니다. 29세부터 48세까지 서로 다른 8명의 여인들, 그리고 그들 모두를 사로잡은 단 한 명의 남자. 9구름의 꿈, 제1화, 꿈의 제국.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입사 3개월 차 양소유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운제그룹과 관련된 단어들이었죠. 운제문화재단 비리, 운제그룹 횡령 의혹, 예술품 경매 조작, 기부금 착복, 재벌 3세 사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완전 미쳤네. 그때 기획마케팅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양소유 대리님, 이서연 실장님이 부르신답니다. 지금 당장이요. 이서연 실장의 집무실은 32층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양소유의 심장은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입사 후 석 달 그녀와 직접 대면한 건 딱 2번뿐이었거든요. 한 번은 입사식 때, 또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죠. 그가 문을 노크하자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서연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늘거리는 흰 블라우스, 검은색 타이트 스커트, 뒤로 단정하게 묶은 긴 생머리.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양소유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 이서연이 말했어요. 앉으세요, 양대리. 그가 대답했죠. 예, 실장님.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하고 있죠? 양소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포털 실검부터 SNS까지 완전히 난리더군요. 이서연이 책상 위 태블릿을 양소유 쪽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들이 떠 있었어요. 역시 재벌은 다 똑같네. 문화재단은 탈세형 아니었어? 기부금으로 외제차 뽑았다며? 예술품은 다 짝퉁 아니냐? 등등. 악플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48시간이에요. 양소유가 되물었어요. 네. 이서연이 설명했죠. 48시간 안에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회장님은 원칙대로 투명하게 조사해서 발표하자고 하시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부회장님 측에서는 일단 언론을 막고 보자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일의 실마리가 부회장님 쪽 사람들에게서 나온 정황이 있어요. 양소유가 물었습니다. 내부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서연이 대답했어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죠. 바로 다음 주가 이사회인데 회장님의 경영권 연장 안건이 상정되는 날이거든요. 양소유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어요. 그룹 내부의 권력 투쟁이었던 거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맡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서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살짝 0.3초 정도요. 그녀가 말했죠. 당신 입사 서류 봤어요. 전 직장에서 위기관리 쪽으로 꽤 이름을 날렸더군요. 물론 그때는 작은 회사였지만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석이면서도 창의적이고 원칙적이면서도 유연하더라고요. 양소유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건 규모가 너무 큰데요. 이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할 겁니다. 양소유가 놀라 되물었죠. 네. 이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돕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해결하는 거죠. 이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소유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녀가 허리를 굽혀 양소유의 어깨 너머로 태블릿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기 보이죠? 문제의 발단은 이 경매예요. 화면에는 3개월 전 운제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아시아 현대미술 자선경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총 낙찰가가 87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재단 계좌에 입금된 건 52억 뿐이죠. 양소유가 놀라 물었습니다. 35억이 증발했다는 얘긴가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부상으로는 운송비, 보험료, 수수료 등으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업계 상식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양소유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경매 현장 사진들이 보였어요. 그중 한 사진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죠. 실장님, 이 여자분은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강민아 이사예요. 운제문화재단 사무총장이죠. 사진 속 여자는 샴페인 잔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빨간 드레스가 눈부시게 빛났어요. 이서연이 설명을 이어갔죠. 부회장님의 조카딸이자 최측근이에요. 겉으로는 예술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양소유가 물었어요. 실제로는요? 이서연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아내야죠. 우리가요. 이서연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 저녁 7시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양소유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이서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말해보세요. 양소유가 천천히 말했죠. 기자간담회요, 하지 마세요. 이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양소유가 설명했어요. 지금 기자간담회 열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론은 더 악화될 텐데요. 양소유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이서연이 되물었습니다. 공격이요? 양소유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우리가 먼저 조사단을 꾸리는 겁니다. 외부 회계법인,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조사 과정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이서연이 놀라 말했죠. 미쳤어요? 그럼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려고? 양소유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러나야죠. 그게 회장님의 뜻 아닙니까? 원칙대로 투명하게요. 이서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양소유는 그녀의 그 모습조차 그림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드러내는 겁니다. 언론이 파헤치게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칼을 든 채 썩은 곳은 우리가 도려낸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서연이 물었어요. 그 과정에서 부회장님 측 사람들이 걸리면요. 양소유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결과 아닌가요? 이서연이 오랫동안 양소유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양소유는 괜히 목을 가다듬었어요. 이서연이 천천히 말했죠. 대담하네요, 양대리. 양소유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연이 정정했어요. 칭찬이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뜻이죠. 양소유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재미없잖아요. 순간 이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1초. 이번엔 확실히 1초였어요. 그녀가 결정을 내렸죠. 좋아요. 해봅시다. 그날 오후 4시 양소윤은 운제문화재단이 있는 남산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의 지시는 간단했어요. 강미나 이사를 만나보라는 것, 일단 탐색전이라는 것, 그리고 조심하라는 것. 저 사람 보기보다 만만치 않다고 덧붙이더군요. 재단 로비는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웠습니다. 벽면 가득 전시된 예술작품들,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까지 마치 미술관 같았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소유 대리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소유가 돌아섰어요. 강민아였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죠. 크림색 블레이저에 청바지, 낮은 굽의 하이힐,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여유로운 미소가 양소유의 눈길을 끌었죠. 양소유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운제그룹 기획마케팅부. 강민아가 말을 끊었어요. 알아요. 소문 들었어요. 특채로 들어온 그 유명한 양소유 대리님이시죠? 양소유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유명하진 않은데요. 강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은 미덕이긴 하지만 과하면 거짓말이 되죠. 강민아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VIP 라운지로 들어서자 탁 트인 남산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어요. 강민아가 물었죠.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와인이요? 양소유가 사양했습니다. 업무 중이라. 강민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저도 마실 생각 없어요. 그녀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래서요, 양 대리님. 오늘 저한테 뭘 물으러 오신 거예요? 횡령 여부요? 아니면 배임이요? 양소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꽤 직설적이시네요. 강민아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저도 바쁘고 당신도 바쁘잖아요. 이서연 실장님이 48시간 안에 해결하라고 했죠? 양소유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정보가 빨랐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가 결심하고 직설적으로 물었죠. 좋아요. 그럼 저도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경매 낙찰금 35억 어디 간 겁니까? 강민아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부에 다 있어요. 양소유가 되물었죠. 그걸 제가 믿을 것 같으세요? 강민아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믿든 말든 그건 당신 자유예요. 강민아가 테이블 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면에 스크린이 내려오며 각종 서류들이 투사됐어요. 그녀가 설명했죠. 운송비, 보험료, 감정료, 보건비, 수수료까지 항목별로 다 정리돼 있어요. 외부 회계 감사도 통과했고요. 양소유가 물었습니다. 외부 회계 법인이 혹시 다산회계 법인인가요? 강민아가 대답했어요. 잘 아시네요. 양소유가 덧붙였죠. 다산회계 법인 대표가 부회장님 대학 선배시던데요. 순간 강민아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0.5초 정도 침묵 뒤 그녀가 물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양소유가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론 문제없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강민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도덕이요? 재미있네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도덕을 논하다니. 그녀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췄습니다. 강민아가 말했죠. 양 대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실을 봐야 해요. 이상만 쫓다간 다 죽어요. 회장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너무 구시대적이세요. 양소유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을 따르시는 거군요. 강민아가 대답했어요. 누굴 따르든 그건 제 자유 아닌가요? 양소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했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강민아가 허락했어요. 뭐든지요. 양소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사태, 정말 우연히 터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민아가 고개를 돌려 양소유를 쳐다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강민아가 되물었죠. 무슨 뜻이죠? 양소유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강민아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양 대리님. 당신 생각보다 재미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양소유가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강민아가 정정했어요. 역시 칭찬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사람은 위험하거든요. 양소유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가 말했죠.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강민아가 되물었습니다. 제 마음을 바꾸려고요? 당신이요? 양소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가 알아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양소유가 문을 나섰습니다. 강민아는 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재미있는 남자네. 저녁 8시 이서연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이서연이 물었어요. 어땠어요? 양소유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아 이사 만만치 않더군요. 똑똑하고 배짱도 두둑하고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죠. 그래서 부회장님이 총애하시는 거예요. 이서연이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그녀의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었죠. 양소유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서연이 물었어요. 뭔데요? 양소유가 설명했죠. 강민아 이사, 이번 사태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양소유가 대답했어요. 눈빛이요. 제가 넌지시 물어봤을 때 순간 당황했거든요. 아주 짧게 0.5초 정도요. 이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2초 확실한 미소였어요. 그녀가 말했죠. 관찰력이 좋네요. 양소유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강민아 이사, 저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요. 이서연이 되물었어요. 네. 양소유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아, 그런 관심은 아니고요. 뭔가 경계하면서도 궁금해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마치 게임 상대를 발견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이서연이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죠. 강민아 이사 프로필이에요.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양소유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만나요. 양소유가 대답했죠. 네, 실장님. 그가 일어서려는데 이서연이 불쑥 물었습니다. 양 대리님. 양소유가 대답했어요. 네. 이서연이 물었죠. 왜 이 일 맡았어요? 위험한 거 뻔히 알면서요. 양소유가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이서연이 되물었죠. 재미요? 양소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이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이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가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그게? 양소유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같은 분이 절 선택했다는 건 뭔가 가능성을 보신 거잖아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양소유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이서연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죠. 이상한 사람.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부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부회장이 물었어요. 강민아, 오늘 누굴 만났다고? 강민아가 대답했죠. 양소유라는 대리예요. 기획 마케팅부 신입이죠. 부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특채생? 이서연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부회장이 브랜디 잔을 천천히 흔들며 물었어요. 어떻던가? 강민아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재미있었어요. 부회장이 되물었죠. 재미있다고? 강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이건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회장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재미있군. 그럼 더 재미있게 만들어줘야겠어. 같은 시각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어요. 이서연 괜찮겠나?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양소유 대리 믿어볼 만합니다. 노 회장이 말했죠. 그래, 자네 판단을 믿지. 노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회장 집무실이 있는 서관 쪽을 향해서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네.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겨낼 겁니다. 회장이 물었죠. 우리가? 이서연이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양소유 대리가요. 운제그룹을 둘러싼 권력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8여인과의 만남은 이제 시작일 뿐이죠. 양소유는 과연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음같이 차가운 이서연 실장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